3부는 숫자 위주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앞에 또 중요한 또 그 앞부분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앞부분 내용은 다음 영상 찍을 때 더 많이 해드리고요. 숫자 위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 볼게요. 수익률 현황 보시면 12시 기준으로 보면 원자재가 평균 실적 추정 가능한 게 평균값이 고점 대비 45% 빠졌고, 양극재가 50% 빠졌고, 전해액이 49% 빠졌고,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가 51% 빠졌고, 분리막 62%, 장비 53%, 배터리셀 43%, 평균 55% 이상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죠. 평균값이 55% 빠진 거니까 많이 빠진 건 70% 빠진 것도 있고 60% 빠진 것도 수두룩해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58만 7천원 찍었던 게 30만원 초반까지 왔으면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이냐?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가 74만원짜리가 40만원대 초반이 오면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원자재는 에코프로가 1100% 넘었다가 647%. 그런데 보면 포스코 홀딩스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가 다 빠져가지고 51% 수준이고요. 고점 대비 46%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는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양극재 단에서 코스모 신소재 205% 막 400%까지 올랐다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하락률로 치면 고점 대비 34% 빠진 거고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고점 대비 55% 빠졌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다 이거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종가랑 달라요. 저는 12시 기준을 본 건데 에코프로 BM은 185%, 원래 에코프로 BM도 300% 넘게 올랐다가 185%로 수익률이 진짜 많이 낮아진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62.7%예요. 연초 대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대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올라간 거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 올라간 거 보면 1등 코스모 신소재랑 지금 빠진 상황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상대적으로 더 과도하게 빠졌다고 확인이 되는 거죠. 나노 신소재가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단에 가장 좋았지만 역시나 100% 넘는 수익률에서 64.6%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전액은 계속 엔캠이 좋았지만 최근에는 급격하게 동화기업이 35%, 전액 쪽에서는 1등을 기록했고,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가 1등 기록했고, 윤성 FNC가 장비 쪽에 300% 넘는 수익률이었는데 197%까지 떨어졌죠. D&T도 거의 200% 가까이 수익률이 났었는데 100%까지 떨어졌고요. 그럼 이 와중에 고점 대비 가장 덜 빠진 밸류체인은 역시 사마 알미늄이었다. 16%밖에 안 빠졌어요.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거의 고점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단에서 보시면은 가장 덜 빠진 거는 코인테크예요. 코인테크 최고점 대비 33% 빠졌어요.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양극재 단에서는 가장 덜 빠졌죠.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엠 56% 이렇게 빠졌는데 코스모 신소재 33%밖에 안 빠졌으니까 굉장히 선방했고, 배터리 셀 단에서는 LG 엔솔이 오른 것도 없죠. 1월 달에는 거의 똑같은 수익률이니까 28% 빠지면서 가장 선방했고요. 양극재만 보고 있지만 양극재 외에 전해액이라든지 장비 업체라든지 원자재 단에서 매력적인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보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실적인데 양극재 실적 다 까봤어요. 3분기 반영 다 된 거예요. 봤더니 여전히 3년 평균치 가장 높은 거는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고요. 제가 1등이란 말 쓰니까 무슨 코스모 신소재가 전체 캐파, 그 다음에 배터리 고객사 그거 1등이라고 하는데 수익률 측면으로 1등이라고 말씀드려도 자꾸 다르게 오해해서 해석하셔가지고, 여기서 1등이라는 거는 3년 매출 증가율 1등이라는 겁니다. 2등 포스코 퓨처엠이 2등이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평균도 1등이 코스모 신소재 1등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2등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27년 기준으로 63만 톤이고 26년 기준으로는 대략 2만에서 55만 톤이죠.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 26년 기준은 얼마일까요? 물론 코스모 신소재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원래 5년까지
10만 톤이었는데 우리 15만 톤에서 20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2배 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캐파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같은 매출이 50% 늘어나도 포스코 퓨처엠의 월등히 압도적인 그걸 줘야 되는 거고요. 5대 천왕 평균 보세요. 매출 3년 동안 43% 증가하고요. 영업이 79.8% 증가합니다. 가장 무거운 LG화학조차도 3년 평균 매출 17% 늘어나고 영업이 40% 증가합니다. 특히나 내년에 아주 다 가파른 포스코 퓨처엠 158%, 코스모 신소재 83%, LG화학 70%, 에코프로 64%, LNF, LNF는 워낙 올해 많이 빠지지만 내년에 260% 증가를 예상해요. 그래서 상당히 양극재 업체도 5대 천왕 골고루 실적이 다 엄청나게 늘어난다. 배터리셀하고 원자재 같이 볼게요. LG엔솔이 매출 평균 3년 30%고 이익 평균 보세요. 80% 늘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반면에 삼성 SDI 이익 평균 21%예요. 삼성 SDI가 싸지만 이 이익의 4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LG에너솔루션을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따 PER 비교해 볼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영업이익이 17% 15% 늘어나요. 근데 저는 이게 25년도에 리튬 매출 100% 저는 반영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반영되면 이익이 30% 이상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특히 25년에 정상적으로 리튬 출하가 된다고 감안하면. 그래서 배터리 셀 단에서는 압도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원자재 단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도 지금 추정치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올해도 매출 37% 굉장히 견조하게 늘어나고 25년까지 3년 평균 30% 넘는 매출 성장률을 예상해요. 영업이익도 27% 예상을 하고요. 올해 21%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감안하더라도. 근데 에코프로도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증설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에코프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워낙 좀 부정적인 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좀 정확하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음극재, 도전재, 전액, 분리막, 동박 다 가져왔는데 압도적으로 매출에 대한 평균치 높은 거는 요것도 사실 실적 추정에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상상인증권 한 군데에서만 내년과 내후년에 추정치가 있기 때문에 엔캠이 3년 평균 매출 증가율 87%, 영업이익 증가율 198%. 근데 추정치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지금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가 매출단에서는 68%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59% 증가합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매출이 거의 49% 증가하고요. 25년까지 평균치입니다. 영업이 123%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전해질 단에서는 솔브레인, 후성, 동아기업 이렇게 있는데요. 엔캠 못지않게 동아기업도 24년, 25년 매출은 평균 30% 이상 증가하고요. 이게 마이너스 돼 있는데 23년에서 24년에 23년이 적자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니까 88억 적자에서 88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거고요. 거기서 또 25년에 84%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동아기업도 실적 증가폭이 상당히 가파르다. 그리고 이제 동박단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SKC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역성장하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15%, 38%, 30% 꾸준히 역성장 없이 매출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 회사도 23년이 적자이기 때문에 24년과 25년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나온다. 물론 SKC 같은 경우도 23년에 워낙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중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엔캠, 동아기업 이런 회사들의 실적 증가폭이 상당히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비업체를 또 한번 볼게요. 윤성 FNC 많은 관심들 갖고 있는데 실적 추정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윤성 FNC 실적 추정에 되면 여기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압도적으로 좋은 거는 매출 평균 높은 거는 역시 하나기술이고요. PNT도 좋아요. PNT도 좋은데 25년도에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역시나 하나기술이 상당히 좋네요. 두 번째로 좋은 거는 TSI인데 TSI는 이거 기저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DNT가 내년에 매출 성장률이 좋은데 25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도 평균적으로는 46%가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죠. 이익단에서는 64% 성장한다. 내년에 사실 매출 성장률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하나기술이 좋고요. 내년에 이익 성장률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역시 하나기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뭐 TSI, 필옵틱스 이런 회사들 그리고 D&T 다 지금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내년에 이익 성장률이 좋다. 그래서 평균치가 중요한데 평균치가 역시 고르게 좋은 거는 하나기술, 뭐 엠플러스. 근데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23년 올해는 엄청 좋은데 내년과 내후년에 매출 성장률이 좀 다소 낮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기술 제일 좋고 25년도에 매출 증가율은 다소 적지만 그냥 꾸준히 가장 수주 잔고의 사이즈, 매출 사이즈가 가장 큰 거는 P&T이기 때문에 P&T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볼게요. LG화학은 지금 너무 싸서 지금 내년 PER 기준으로 13배고 EV EBITDA 기준으로 5.7배까지 떨어집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가 포스코 퓨처엠보다 훨씬 비싸죠. 24년 기준으로도 비싸요. 포스코 퓨처엠은 26년 기준으로 63만 톤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63만 톤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30만 톤도 안 되죠. 아마 20만 톤 초반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3배 넘게 캐파가 차이 나는데 20만 톤 증설하는 게 어려울까? 63만 톤 증설하는 게 어려울까? 비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코스모 신소재가 훨씬 비싸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훨씬 매력이 있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26년 기준으로 63만 톤이고 LG화학은 대략 40만 톤 정도 예상을 하는데 7만 톤에서 40만 톤 예상하는데 PER은 13배. 근데 LG화학은 제약바이오도 있고 기초석유학도 있고 뭐 동부 한농팜 같은 농업 쪽도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렵지만 첨단 소재 쪽의 양극재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7% 8%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익률을 더 쳐줘. 이건 전체 영업이익률이고요. 그래서 LG화학도 너무 싸다 밸류에이션이. 에코프로비엠도 내년 EBITDA 기준으로는 34배,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죠. LNF 20배 밑으로 떨어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미코 같은 글로벌 업체들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내년 아마 24년 EV EBITDA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정확도, 신뢰도가 높을 것 같은데 평균 값을 봤더니 27.8배다. 그러면 대략 내년 기준으로 EV EBITDA 25배에서 27배 정도 기준으로 그거보다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회사들은 좀 다소 밸류에이션이 많이 비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5.7배니까 너무 싸다. 물론 LG화학이 주가가 안 오르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싼 거는 분명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그걸 캐파랑 비교해 봐야 되는데 LG화학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다음으로 캐파로는 3등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24년도에 캐파 대비 출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 LG에너지 솔루션이 비싼데 PER이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내년 PER 기준으로는 38배까지 떨어지고 이익률이 계속 개선되고 있죠. 7.1%까지 올라왔고 첨단 생산세 공제 금액 더 커지면 10%대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EV EBITDA 기준으로 내년에 14배까지 떨어지니까 많이 싸졌죠. 삼성 SDI는 8배인데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을 보면 게임이 안 되죠. 월등히 LG에너지 솔루션이 좋기 때문에 EV EBITDA로 8배 싸긴 싸지만 이익의 증가율이나 매출의 증가율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를 14배 대 8배라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단순히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그 SK온을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EV EBITDA가 6배인데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아까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다고 했으니까 SK온 밸류를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CATL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나오고 BYD가 한 8배, 파나소닉이 한 4배다. 그래서 LG엔솔이랑 삼성 SDI가 지금 CATL이나 BY보다 삼성 SDI는 CATL, BY보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싸거나 같은 수준이고 LG엔솔이 CATL보다 밸류에이션이 약간 할증은 돼 있는데 할증할 수밖에 없는 게 북미하고 유럽에서 모두 CATL보다 1등이죠. 그러니까 그 점 관련돼서 할증이 돼 있다. 그래서 얼마나 LG엔솔이 CATL하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그 격차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CATL은 주가가 또 많이 못 오른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는 평균 EV EBITDA 값이 약 9배 정도 나오는구나. 요 기준점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CATL이 또 이익률이 12% 나오고 LG엔솔 7% 정도 나와서 이게 또 차이가 있지만 LG엔솔 같은 경우도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1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계속 줄어드는 지금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 원자재단에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엘버말, SQM이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내년 EV EBITDA 기준으로 5배예요. 이익률은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엘버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익률이 좋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랑 리튬 광산, 호주 리튬 광산이 이익률로 반영되는 순간 이 이익률이 급격하게 3배, 4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대략 25년도부터 예상을 하는 거죠. 엘버말 이익률 엄청나게 좋죠. 그런데 엘버말 PER 기준으로는 8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EV EBITDA 기준으로 7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 UBS에서 엘버말 쇼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목표가를 낮췄어요. 전기차 수요 둔화될 거다. 심지어 수요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공급 초가 나올 거다 했는데, 그 공급 초가 나오려면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리튬 공급이 물론 중국에 리튬을 싸게 재련하거나 가공하는 업체는 많지만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볼리비아나 칠레는 계속 국유화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을 생산하는 칠레 SQM조차 칠레나 볼리비아 정부에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 컨설팅,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 국내 S&E 말고 다른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에서 24년과 25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는 올 수 있지만 25년도부터는 다시 리튬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올 거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네, 그래서 사실 25년도에는 리튬 가격이 정상화되고 수요가 공급 대비 초과하는 상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준점을 엘버말 EV EBITDA 기준으로 7배를 본다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도 당장 내년부터 리튬 매출이 나오는데 5배는 여전히 너무 싸다.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에 대한 가치도 있고 각 자회사들,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 밸류체인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더하면 지금 5배는 현재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현대제철, KG스틸, 동국제강 이런 회사들의 평균 PER 수준밖에 안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비주도 한번 밸류에이션 따져볼게요. 장비주 같은 경우도 PNT가 내년 PER 10배까지 떨어지고요. 이익률은 17.4%, 월등히 좋은 이익률인데요. 지금 PNT보다 내년 기준 싼 데가 코인테크, 그 다음에 A프로, 그 다음에 피록틱스, 엠플러스 이 정도인데요. 지금 장비주 중에는 이익률 압도적으로 매력적이고, 그래서 내년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PNT, 코인테크, A프로, 피롭틱스, 엠플러스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익률 측면에서 코인테크 나쁘지 않죠. 근데 피롭틱스랑 엠플러스는 이익률이 다소 좀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PNT, 코인테크, 그런데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엠플러스가 상당히 제일 싸죠. 내년 기준으로 7배니까. 그래서 PNT, 코인테크, 엠플러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거는 공정이죠. 어느 공정에 적용되는지. 가장 어려운 게 당연히 이 전극 공정이니까 전극 공정 쪽에 적용되는 PNT가 가장 기술적인 해자,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가 글로벌로 고객사 다 다변화되어 있는 측면. 그래서 LG엔솔, SK온, 삼성 SDI 다 고객사로 갖고 있냐, 그것도 PNT. 세 번째가 턴키로 제공이 가능하냐, 이것도 PNT 하나 기술.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정 마진을 받고 있냐, 마진 측면에서도 PNT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다 PNT다. PNT라는 회사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코인테크는 이제 구조적으로 자동화하는 설비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상의 필요, 공정상의 요구에 따라 코인테크란 이 자동화 관련된 소위 말하는 조립공정, 활성화 공정 쪽에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장비주까지 밸류에이션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리튬 가격이죠. 리튬 가격 계속 빠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빠지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산 원가 정도 수준까지 빠지면 킬로그램당 20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톤당 2만 불 정도까지
빠지면 더 이상 역마진까지 나면서 악성재고로 계속 싸울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체크해야 될 거는 공매도죠. 지금 잔고가 이틀 전에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 부분이 여기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잔고가 수량으로 치면 300만 주까지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300만 주, 잔고 금액은 8천억대. 예, 적지 않은 금액이죠. 포스코 홀딩스 잔고 수량 152만 주. 예, 수량 자체는 줄었죠. 200만 주에서. 잔고 금액 1조에서 6,600억. 예. 에코프로 잔고 수량 역대 최대랑 뭐 크게 줄지 않았죠. 1조 1000억에 179만 주. 만만치 않죠. 에코프로 BM 잔고 수량 500만 주. 예. 절대 적은 금액 아니죠. 잔고 금액 1조 1000억. 그래서 공매도 잔고랑 잔고 수량 봐야 된다. 근데 이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서 금액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최근 한 달 동안 봤더니 역시나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2차전지죠. 1등 에코프로비엠이 이 12.76% 플러스 났다는 거는 에코프로비엠을 한 달 전에 공매도 친 세력이 22만 7천 원을 공매도 쳤는데 25만 6천 원을 올라서 마이너스 12.76%라는 거예요. 손실 중인 거예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4.3% 손실 중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7% 이익 중이네. LG에너지솔루션 1.22% 손실 중이고요. 에코프로 5% 손실 중이에요. 그러니까 손실 중인 것들은 계속 손실이 커지면 상환하기 위해서 숏 커버가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공매도 친 세력들의 대비율을 통해서 얘네가 얼마 마이너스인지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매달 확인해 드릴 거니까 매달 확인하시는데 무슨 차종이 많이 팔렸고 그 차종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그걸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튬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지 반등 나오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 판매 양극재 업체들의 판매 단가, 수출 중량, 수출 금액, 수출 판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3분기 실적 다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밸류에이션, 올해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년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니까 EV EBITDA 기준으로 평균가, 특히나 양극재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는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 합산해서 평균값을 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년과 내후년에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지, 실적 증가율이 제일 중요하다. 실적 증가율이 가이던스보다, 증권사 평균치보다 오히려 올라가거나 덜 줄어드는데, 아니면 대폭 더 줄어드는 데는 그런 데는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차세대 양극재든 차세대 배터리셀, LFP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여러 이슈나 노이즈를 만들면서 국내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 예를 들어 LFP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뭐 고객사랑 협의 중이다, 그런 기사들이 어디가 좀 가장 빨리 나오는지, 아무래도 그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든 원자재든 이 양극재 업체들 그 생산 캐파 있잖아요. 생산 캐파 적정 마진 곱해서 적정 배수 곱해서 시가총액 구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그 적정 캐파가 어떤 변동 상황이 있는지,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거죠. 자체적으로 원래 25년까지 뭐 10만 톤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더 빨리 앞당겨서 24년에 10만 톤 달성하고 뭐 25년에 15만 톤에서 20만 톤까지 하겠다. 그쵸? 뭐 반대로 뭐 증설 계획이 오히려 늦춰지거나 연기되는 데는 그런 회사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캐파 관련된 뉴스, 그리고 아까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 관련돼서 중고차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는 부분, 그거 관련돼서 테슬라가 치명적이라는 거, 그리고 중고차 가격을 못 받는 거 외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소형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오히려 전기차를 더 많이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가형 전기차 중에 경쟁력 있는 모델이 어디가 더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더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BMW 같은 회사들은 우리는 절대 테슬라처럼 고무줄로 가격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폴스타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이니켈 양극재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는 열심히 손품을 더 팔아서 찾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2차전지 관련돼서 부정적인 노이즈는 굉장히 많지만 2차전지 업종 내에서 개별 기업 단으로 철저하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보조금 줄어든 부분, 그것도 이미 시장에 반영된 노이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이슈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1부, 2부 꼭 시청 지속 시간 꼭 1.5배속이든 2배속이든 꼭 처음부터 끝까지는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는 2차전지 이슈 체크의 3분기 실적 다 나온 것까지 아마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간에 2차전지 이슈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꼭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이슈 체크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